아니 게다가 정말 이해 안 되는 게 그 경호실 차장 네. 구속영장을 3번이나 발려했잖아요. 이건 되게 이례적인 거고 법리에도 안 맞다 이런 지적도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검찰을 네. 이제 믿어야 됩니까? 믿지 않아야 됩니까? 그 설명한 오늘 내용도 보면 아니 지금 검찰에서 윤석열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이 적법했나 적법하지 않았느냐라는 그 문제 제기가 있었을 때 네. 법원에서 적법하다라고 몇 번이나 확인을 해준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오늘 검찰에서 자 김성훈 그리고 이광우 본부장에 대한 영장을 기각하면서 어떤 논리를 내세웠느냐. 그 형사소송법상에 특수공무집행방해와 관련된 그 부분이 논란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특수공무집행방해로 볼 수가 없다라고 법원의 판결을 검찰이 거꾸로 뒤집어서 법원의 결정을 검찰이 거꾸로 뒤집어서 이것을 지금 구속영장을 기각하는 사유로 넣었단 말이에요. 그럼 이건 또 어떻게 됩니까? 이게 거네요. 전형적으로 기소권을 가지고 있는 검찰의 편협하고 그리고 독단적인 행위 아니냐라는 이제 비판이 나오지 않습니까? 자, 이것은 행위 결과에 대한 평가이고요. 그 왜 검찰은 지금 김성훈 차장과 이광호 본부장에 대한 영장을 계속 3번이나 기각을 하고 있느냐 이제 질문을 던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뭐가 짚히는 게 있습니까? 이걸 지금 영장을 집행했을 때 거기에 비아폰과 관련된 서버를 가지고 오고 김성훈 지금 비아폰도 지금 확보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자, 이거 지금 못하게 해야 될 만한 이유가 있습니까? 그러면 제가 그냥 지어내는 이야기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건희가 이걸 못하게 하고 있습니까? 그러면 김건희하고 가까운 심우정 검찰총장이 이걸 못하게 하고 있습니까? 서울중앙지검장이 이걸 못하게 하고 있습니까? 이런 그러니까 질문을 질문하시는 거잖아요. 예. 책임 있는 사람들에게 검찰총장에게 또는 누군가에게 답해달라고. 3번이나 네. 경찰에서 이렇게 영장을 집행하자고 신청을 했는데 이것을 기각한 사유가 석연치 않다. 그러면 우리가 질문을 던지는 것은 김건희가 그렇게 부탁을 한 겁니까? 심우정 검찰총장의 현재 생각이 이렇습니까? 아니면 검찰이 뭔가 약점이 잡혔습니까? 경호처에? 약점이 있기 때문에 만약에 이번에 경찰이 경호처를 압수수색할 경우에 검찰에게 치명적인 상처가 될 만한 내용이 잡혀 있습니까? 라고 이렇게 우리가 질문을 던져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매우 정치적으로 지금 기각을 하기 때문에 질문도 똑같이 매우 정치적인 질문을 해야 한다. 사유가 있을 것이다. 어떤 사유냐? 김건희냐? 심우정이냐? 아니면 검찰 조직 전체가 경호처에 볼모로 잡혀있는 내용이 있느냐? 그래서 오죽하면 경찰이 지금 영장심의위원회를 열겠다라고 네. 지금 하지 않습니까? 자, 이 영장이 부당한지 아닌지를 이제 심의위원회에서 판단을 해달라고 할 정도로 가고 있는데도 묵묵부답 또는 일체의 영장 집행행위에 대해서 받아들일 수 없다는 이 방침을 정하고 기각 결정을 내리는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비판하듯이 매우 정치적으로 부담이 될 거 아닙니까? 그럼에도 왜 연속적으로 기각하고 있느냐? 첫 번째, 국민 여러분 믿지 마십시오. 두 번째, 분명히 무슨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세 번째, 그게 억울하면 검찰이 우리가 납득할 만한 내용으로 설명을 해라. 마지막으로 하나. 그러면 그것도 경찰이 보고 판단할 거 아닙니까? 경찰이 지금 구속영장 신청을 잘못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뭔가 법리에 안 맞았든지 안 맞는 걸로 했겠죠. 그러면 그 내용을 검찰이 내놓으면 했든지. 경찰도 네. 아 맞습니다. 우리가 신청 잘못했습니다라도 하겠죠. 이게 무슨 법치입니까?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렇게 의심하고 싶은 생각이 자꾸 드는데 김건희와 심우정 검찰총장이죠. 뭔가 네트워크가 있는 게 아닌가. 둘 사이에 굉장히 많은 연락을 명태균 저리 가라 수준으로 주고받은 게 아닌가라는 의심이 드는데 합리적인 의심일까요? 아니면 터무니없을까요? 아니요. 뭐 저도 똑같은 질문을 던질 수밖에 없고요. 그런데 나중에 심우정 검찰총장은 어떻게 감당하려고 합니까? 이런 정도의 상황이면 이분은 대한민국 계속 살아야 될 거고 검찰총장 끝나면 변호사 개업을 하거나 어떻든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본인이 져야 하는 것이 정치적 책임뿐만이 아니라 사법적 책임도 상당히 생길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왜 그러면 이렇게 무리하게 김건희와 관련된 내용 그리고 경호처와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 방어벽을 치고 있는지 저는 이유를 알 수 없어요. 그리고 원래 검찰은 이렇습니까? 내가 잘 아는 누군가가 검찰총장이 되면 앞으로 나는 어떤 잘못을 하더라도 이 사람하고 네트워크만 가지고 있으면 다 봐줍니까? 불법을 저질러도 다 봐줍니까? 이것을 지금 심우정 검찰총장이 대한민국 국민에게 보여주는 것이 이 사람은 검찰 공직자로서의 사명입니까? 대한민국 국민들한테 검찰은 언제라도 누구를 위해서라도 불법적인 행위라도 봐줄 수 있다.
왜냐하면 우리는 수사권 기소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봐줄 수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이 사람이 공직자로서 국민들에게 남기고 싶은 일종의 흔적입니까? 제가 이런 질문을 던질 수밖에 없는 것은 지금 검찰이 하고 있는 행위에 대해서 아무리 봐도 이해 안 돼도 이 사람이 자기 돈 가지고 공짜로 사회봉사활동 하듯이 하면 괜찮죠. 국가에서 권한을 주고 그리고 그 권한에 맞는 엄청난 혜택들을 주지 않습니까? 그럼요. 그렇게 받은 사람이 법을 사유화하고 그렇게 해서 불법을 저지르는 사람을 봐주는 쪽으로 나서서 정말 검찰 수장으로 있으면서 국회에 나와서 대답할 때 보십시오. 법과 원칙에 따라서 수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 말을 정말로 수도 없이 반복하면서 할 때, 야, 정말로 저렇게 해서 국민들한테 무엇을 남겨주겠다는 것이냐. 참 이런 생각이 많이 들고 있습니다. 그럼 국민들에게 무엇을 남겨주겠다는 생각 자체가 없는 사람들이 아닌가. 그냥 자기만 살면 되고 자기 갈 길만 가면 되고 자기 안전 또 자기 네트워크의 안전만 도모하면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드네요. 제가 바보 같은 질문 드릴게요. 그래서 검사를 했습니까? 자기 안위만을 위해서 그래. 권력의 수족이 되기 위해서 그래서 하지 않았을까요? 저분들은? 저는 그렇게 네. 생각하지 않습니다. 네. 시작할 때 그렇게 했겠습니까? 그리고 본인도 가풍이 있고 지금 가풍이 있으니까 많이 배웠을 거 아닙니까? 제가 이제 그런 네. 실제 비판적 판단을 할 수도 있지만 네.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안 믿고 최초의 싶은 거죠? 네. 초심으로 검사가 되었을 때 그전에 사법고시를 했을 때 그전에 서울법대를 들어갔을 때 다 가지고 있던 생각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 생각은 국가 그리고 국민 그리고 공직자로서 내가 어떻게 우리 사회 발전에 기여를 할 것이냐 국가 발전에 헌신할 것이냐의 마음이 있었을 거 아닙니까? 없이 처음부터 아예 시작할 때 서울대 갈 때 나는 권력 사유화의 그 주범의 하수인이 되어서 하겠다고 할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아니, 없지 않습니까? 잘 모르겠어요. 근데 저는 그게 지금 대표님 말씀하신 게 일종의 초심인데 네. 아니 뭐 여러 전공이 있는데 법대 가려고 하는 친구들이 어떤 친구들일까라는 물음이 있는 거고요. 정말 조용래 변호사처럼 민중과 함께 지내겠다 이런 사람들보다는 아니 그래도 성공하려면 법대 가는 게 빠르지 않아라는 거고 사법시험도 마찬가지고 사법시험 합격한 다음에 이를테면 법원의 길도 있고 변호사 개업의 길도 있는데 하필이면 검찰로 온 친구들의 생각은 뭐였을까 하면 전 긍정적인 평가는 잘 안 되더라고요. 아니 그러면 뭐 시비 거는 건 아니고. 네. 그러면 차라리 그럼 빨리 변호사로 가서 이제 법리에 밝으니까 그걸 네. 가지고 자기가 이제 경제 활동을 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하는 그건 뭐 선택인데 공직의 길로 들어섰다는 것은 다르지 않습니까? 판사 검사가 그래서, 되어서 네. 공직의 길로 들어선 것은 월급이 적지만 명예와 국민들을 위해서 국가를 위해서 헌신하고 희생하겠다라는 것이 전제가 되어서 왔고 그것을 자신의 역량으로 인정받고 단계를 밟아 올라가면 정말로 검찰총장이라는 자리가 얼마나 높고 그리고 권위가 있는 자리라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합니까? 네. 거기에 올라가서 국가의 책임 있는 지도자로서 어떻게 우리 사회 발전을 시키는데 또는 우리의 법치를 어떻게 수호하고 발전시켜 나가는 데에 대해서 고민하고 행동하고 실천하는 그런 모습을 기대하는 것은 저는 이게 대단한 일입니까? 매우 상식적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그런 부분에서 본인이 지금 하고 있는 게 무엇인지를 진심으로 생각해야 된다. 아니면 세상이 원래 다 그렇고 그렇죠. 뭐 돈 내고 돈 먹기 판에 남 때려서 내 이익 보면 되고 남이 죽든 말든 나만 살면 되고 원칙 그거 지켜봐야 다 손해고 헌신해봐야 아무 쓸모 없는 것이고 국가 가만히 있으면 내 도와주느냐 우리 공동체 다 썩어 자빠졌고 부정과 비리가 넘쳐나는데 왜 나는 거기에서 정말로 선비처럼 그리고 고결하게 법치 외치고 원칙 외치고 이렇게 살아야 할 이유가 없다 나는 뭐 그래 안 살겠다라고 하는 것이 본심 같으면 그냥 이렇게 하면 되죠. 지금은 오히려 우리가 길거리에 나앉아서 또는 좌판 펴놓고 하루 때거리 해결한다고 먹고 사는 사람들이 하는 것보다 훨씬 더 나쁜 방식으로 검찰 조직을 운영하고 있고 검찰이 수사를 하고 있고 지금 윤석열과 관련된 이런 부분에서 국민적 불신을 극단적으로 키우고 있는 그 중심에 저는 범죄자도 있지만 이 범죄자를 수사하는 집단이 악역을 맡고 있다라는 생각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럴수록 더더욱 국민들 입장에서는 저 검찰 그냥 냅두면 안 되겠다. 정말 개혁을 이번에는 단단히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많이 들겠네요. 당연하고요. 저는 22대 국회가 이미 준비를 하고 있다고 보고요. 네네.
그리고 지금 이런 조직이 있어서 저도 제 정신 건강이 얼마나 안 좋아지고 우리 네네네. 오창익 대표님도 얼마나 정신 건강이 지금 훼손되고 있습니까? 믿을 수 있는 수사기관, 믿을 수 있는 국가기관이 없어졌다. 그러면 우리는 누구를 믿어야 됩니까? 각자 도생하고 그냥 독자 생존 외에는 없습니까? 국가라는 것이 기본적으로 규칙과 계약에 의해서 국민들과 맺었던 약속, 그것이 법률, 규범, 규칙 이렇게 돼 있는 것이고 이것이 각 개인이 가지고 있는 직업적 소명의식 이런 것들은 그 일을 수행하면서 나타나는 헌신성, 애국심, 국가관 이런 걸로 나타난 거지 않습니까? 완전히 지금 깨져 버렸죠. 회복이 불능일 정도로. 그러면서 국민들은 이제부터는 특정한 사실을 통해서 믿지 않습니다. 네. 자기 주장이 마음에 드느냐 들지 않느냐에 따라서 완전히 패가 갈려가지고 극소수의 극우 세력과 절대다수의 헌법소 세력이 정말로 화해를 못할 수준으로 지금 격돌하고 있다고 생각하고요. 이를테면 부정선거 같은 게 절대 사실이 아니어도 그냥 믿고 그냥 부정선거다 뭐 미국에서 그랬다 이런 사람들이 존재하는 거거든요. 오늘도 제가 받아보면은 윤석열 탄핵 관련된 일련의 수사와 그리고 탄핵 진행 절차에 나타나는 10가지 문제점에 네. 제일 중요하게 있는 것이 또 선거 부정이고요. 선거 부정만 가지고 또 10가지의 사례를 가지고 지금 뿌리고 있습니다. 네. 미쳐 돌아가는 거죠. 미쳐 들어가는. 그래서 이게 국가기관이 중요하다는 것은 이럴 때 원칙과 그리고 방향을 가지고 제대로 정리를 해줘야 하는데 그걸 못하고 있는 이제 이런 현실 때문에 정말로 심히 우려가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